북한도 머리 아픈데 미중까지 달래야 하는 한국. 중이 제 머리 못 깎듯 미국과 중국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강대국의 논리에 휘둘리던 한국이 강대국의 이해 논리를 조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강대국이라고는 하지만 경제에서는 미국과 중국, 군사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넘보기 어려운 격차가 아직은 있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집권정당이 이번처럼 바뀌게 되면 이전 정권에서 이어지는 모든 대외 정책을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 기간은 장차관 등 인사권과 맞물려 있습니다. 2013년 6월 18일 오바마가 재선에 당선된 뒤 독일에서 세계 비핵화 로드맵을 발표하려 했는데 북한에서 당일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빈정상한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고 2016년 6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북한 선제 타격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 클린턴 시절 제네바 북미 협상 타결 이후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를 북한이 맞이하면서부터 북한이 경제난에 스스로 붕괴될 것이라고 미국은 예상했었습니다. 2016년 북한에서 6차 핵실험이 실행되자 오바마는 북한 선제 공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위험한 움직임에 놀란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식량과 경제援助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북한에 하게 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ICBM을 발사하게 되면 미국이 선제 공격을 실행에 옮기게 될 수 있는데 이러면 10중8구 휴전 중인 한반도에 전면전이 다시 발발할 수 있고 경제와 군사에서 패권에 도전할 만큼 급격한 힘을 키우는 중국으로선 전쟁에 참전하기엔 이를 것이 너무 많고 중국 본토가 공격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참전을 안 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일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일본이 주장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매파들보다 더 강경합니다. 미국의 매파들은 본토를 위협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에 비중을 두지만 일본은 비핵화뿐만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까지 무장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성사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장해제를 받아들일 국가는 지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협상이 되지 않으면 남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권 수뇌부와 핵탄두를 제거한다며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방안 한 가지와 핵을 개발하든지 말든지 오바마가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를 통해 경제 제재를 유지하며 압박을 지속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북한 비핵화 주장은 1994년 2차 북핵위기가 터졌을 때부터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관여할 여지가 없이 카터가 특사로 방문하고 클린턴의 의지로 신속하게 체결된 북미 제네바 협정과 달리 부시 정권에서 6자 회담국 일원으로 참가했을 때 기준으로 삼던 이전 합의를 뒤집으며 합의 파괴를 이끄는 모습에서 일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더 강력한 유엔 제재를 해야 한다면서 남북 교류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압박하는 것 외에 일본의 의견은 없습니다. 일본을 배제하는 건 남북 교류에선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북한 비핵화에선 일본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바이든은 동맹국 의견을 듣고 동맹국과 완전한 합의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한다고 천명하고 있고 최근 방한한 국무장관 블링컨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도 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동맹국이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해법을 지닌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일본을 한반도 2의 당사국으로 인식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일본을 분리할 방안은 없습니다.
한미일 삼각공조를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의 맞서기를 미국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은 최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크기와 비중이 다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역할이 북미 협상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일본의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일본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서는 코로나로 문을 걸어 잠근 북한과 한국의 협력이 긴밀해야 합니다. 남북미 협의 문제에 미국과 북한을 상대하는 것보다 사실 국내 정치 사회 환경이 더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국내에서 일본과 같은 주장을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이름으로 주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권이 그럼에도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미중 간 패권전쟁이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영국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소수민족 인권 유린을 이유로 중국 관리들에 대한 동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EU는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한 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제재에 즉각 대응했는데 EU와 관련된 개인 10명과 4개 단체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를 보면 중국이 한 방 먹었습니다. 트럼프 때는 미국 한 나라만 상대하면 되었지만 이젠 너무 많은 적이 등장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정도라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EU는 개별 국가가 아니기에 중국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EU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하고 있는 중국 압박을 EU와 나토국에게 함께 해달라고 사실상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고받은 제재안을 보면 무역과 관련한 제재는 없습니다. 미국은 올해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로 지역은 미국과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단일 국가들의 연합체가 유로 지역이고 2020년엔 6.8%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이용해 방역에 성공하더라도 올해 어느 정도 반등하느냐는 중국이란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유로 지역과 미국 시장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인권 문제라 말하고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 말합니다. 필연적 전쟁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이 부딪히면 필연적으로 무력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과 일본이 좋은 예지요. 미국과 중국이 전쟁에 돌입하거나 진영 간 경제나 무역봉쇄로 사안이 커지면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미국과 동맹이며 동시에 중국의 주요 교역국인 나라는 전쟁이나 심각한 수준의 국제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는 다툼이고 핵을 사용하게 된다면 모두가 망가지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EU와 영국, 캐나다가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에게 주요 국가인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갈등이 확전되지 않도록 진정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일본으로부터 연속된 경제보복을 당하면서도 그냥 좀 잘 사는 나라가 아닌 2020년 선도국으로 급부상한 한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